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펠로시를 안 만난다. 조율 중이다. 다시 안 만난다더니 급기야 대학로에서 소맥 파티를 한 윤석열에게 여론은 물론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졌지요. 이에 멘붕이 왔는지 급기야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속보까지 떴습니다. 자, 왔다 갔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도리도리 그야말로 외교의 정수지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중국을 의식해 미국 실세 서열 2위에 펠로시를 패싱했다 이겁니까? 이미 대선 때부터 경의 외교에 대한 심각한 분석들이 나왔지요. 김태형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락가락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권위주의 성격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뭘 그때그때 받아들이느냐? 힘센 쪽이에요. 이 사람이 힘이 세면 이 사람 편, 이 사람이 힘이 세면 이 사람 편. 그래서 외교에서도 북미 대결이 지금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좀 세 보인다. 그러면 친중. 그러다 또 미국이 셀 것 같으면 친미. 그러면 불신을 받겠지요. 실제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요. 국제정세가 변하면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지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소름 돋도록 맞아떨어지지요. 미국 싱크탱크 역시 윤석열은 결국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 했고 급기야 윤석열은 미국의 짐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과연 펠로시가 윤석열을 패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태효는 윤석열이 펠로시 의장단과 40분간 통화했다며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는데 여기에 소름 돋는 발언이 나옵니다. 오늘 8월 4일 목요일 오후 약 2시 30분부터 40분에 걸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그리고 베스칸 하원의원 5명 그리고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이렇게 1+6 형식의 전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우선 펠로시 하원의장은 윤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과 상대방 측 하원 의원들 간의 1대1 현안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교 이슈, 국방 이슈, 기술 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미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지만 특히 도덕적으로 볼 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최근 워싱턴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을 양국이 반드시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갖고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대통령과 상대방 측 하원 의원들 간의 1대1 현안별 토론, 즉 외교, 국방, 기술협력, 청년, 여성,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발언은 빵 터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펠로시의 발언 중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도덕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한미동맹을 지키라는 발언입니다. 특히 추모의 벽을 같이 거론했지요. 자,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나겠다는 건 당연했던 것인데 펠로시가 윤석열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는 것에 여러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펠로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마땅치 여기지 않을 것이고 이는 지난 바이든이 문 대통령을 만나려다 불발된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만약 정치보복에 대한 경고였다면 폭망하는 윤석열의 마지막 카드가 정치보복 수사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특유의 분노로 자신에 대한 무시로 보고 아예 펠로시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 그 누구도 보내지 않는 몽리와 더불어 대학로 가서 연극 보고 소맥 파티 해버리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대응을 했다면 다음날 그 후폭풍 역시 상상 초월이니 수습은 해야 할 것이고 일단 전화통화라도 감지덕지한 것인데 펠로시가 직방으로 도덕적으로 한미동맹을 지켜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업적으로 상징되는 추모의 벽까지 거론해버렸으니 그야말로 K 트럼프를 박살낸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덕적이란 단어가 경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단어입니까? 경부문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그의 측근들 역시 거의 금기어적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격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윤석열의 대학로 소맥이 그야말로 전세계급 외교 참사로 각인될 듯하지요. 이에 대한 비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미국 의전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휴가 중이라 만날 수 없다던 윤 대통령은 연극 관람을 즐겼습니다. 안 본다더니 본다더니 다시 안 본다더니 통화는 한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외교적 결례입니까?
친구랑 약속을 잡아도 이렇게 하진 않지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아이들에게 갑자기 초등학교를 가라며 민심에 불을 질러놓고도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을 돌파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이고 질병구경청은 방치 방역 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던 윤석열표 국민제안은 무효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사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이 정도면 국정난맥이 아니라 국정부정맥, 국정심근경색 수준이지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펠로시 의장의 일가를 빌려 윤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It's stupid. It's more than stupid. It's dangerous. 변희재는 이렇게 밝혔지요. 휴식 취하느라 미국 서열 3위 하원 의장 만날 시간도 없다면서 결국 대학로 튀어나와 바쁜 배우들 깔아놓고 술판 벌였군요. 그러니 술판 벌이려고 저도나 청남대 같은 대통령 휴양지 안 가고 서울에 남았다는 말들이 나오는 거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등장했지요. 오늘 아침까지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외교 안보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국방비 등 예산에 있어서는 의회의 힘이 막강하며 한미동맹에도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검토했을 때 주한미군 유지 결의를 한 것도 미 의회였습니다. 그 의회의 대표인 하원 의장은 미국 국가의전 서열로는 부통령에 이어 3위인데 워싱턴 권력에서는 사실상 2인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연설문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빡빡 찢은 사람이 바로 펠로시 의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이 방한해도 역대 우리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들을 만났습니다. 격을 따지지 않고 만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했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 휴가 중이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의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 의원의 대통령 접견 일정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못 만났다고 했다가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우선 외교의 기본을 어기는 가을짓자 행보가 참 볼썽사납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일을 심지어 상대가 있는 외교를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하다니요. 저는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전례가 그러합니다. 심지어 의장이 아닌 상원 의원이 방한할 때도 접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한미동맹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원 의장은 미국 국가서열 3위입니다. 왜 만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만나야지요. 짐작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외교정책의 판단이라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일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 극도로 가중화되는 상황에서 아차하는 순간 한순간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 합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원칙을 갖고 대응해왔더라면 이번에 펠로시 의장을 만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즉 이제까지 편향된 외교를 보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창봉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그냥 일 자체를 안 하는 듯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 아닌가? 최고 주요 동맹국 미국의 하원 의장이 방한하는데 참모들과 회의하며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 시간에 연극 보고 밖에서 술 마시고 있는 게 제정신일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래서 지지율이 2로 시작되는 걸 모른단 말인가? 펠로시 정도의 영향력 있는 미국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만나 인사하고 대만 방문 결과 설명도 듣고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 이게 그냥 안 만난다라고 발표할 일일까? 대만 총통과 일본 수상은 다 펠로시를 만나는데 나만 그런가? 한국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외교왕따가 된 것 같다. 정말 부끄럽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이 반중 친미인 줄 알았더니 반중 반미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국제적 왕따인 건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옥은 변호사는 블럼버그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지요. 한국 대통령이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쌩깠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블럼버그가 한 말이에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반중, 반너에 이어 반미까지 간 겁니까? 이제 남은 것은 반환입니까? 국민의 슈퍼 울트라 패싱이 커밍순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